일단 그 학교 선택 관련한 사안이에요. 자, 이제 초중고일 경우에는 이제 아까 우리 어머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국에서 그 유학원을 통해서 각 학교별 특성을 좀 파악을 하셔서 그 최종적으로 방문을 하셔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그 대학의 경우를 한번 말씀을 한번 나눠봤으면 합니다. 이제 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 뭐 중국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한국과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은 무슨 서울대학교에 뭐 이렇게 그 모든 과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긴 하지만 중국은 뭐 이과, 문과 또 그 각 그 과목별로, 과별로 그래도 그 경쟁력이 있는 학교들이 좀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대학 선택을 할 경우, 요건 이제 우리 성은 학생하고 경포 학생이 이제 뭐 먼저 경험자이신데, 그 중국에서 대학을 선택할 시 그 고려해야 될 사항, 그냥 우리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냥 늘 얘기하듯이 북경대학교, 청와대학교를 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은 그 다른 그 과별로의 이 특성이 있는 대학을 선택해서 가는 게 맞는 건지, 뭐 요 부분, 여기는 이제 뭐 아까 처음에 우리 초두에 나왔듯이 그 지역의 대학 갔을 경우에 뭐 그런 지역 방언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도 포함되겠죠. 근데 중국에서 중국 대학을 선택할 때 고려사항,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 말씀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당사자이셨던 우리 경표 우리 학생부터 한 말씀. 중국에 와서 유학생이 중국 대학을 선택할 때 고려사항이 돼야 할 만한 점. 이거는 어떻게 딱 잘라서 말할 수 없는 게, 그러니까 그 아까 그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 특별 비전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은 좀 그 지방이더라도 그쪽 대학을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또 만약 별 목표가 없이 그냥 나는 이렇게 뭐 공부를 쭉 하다가 뭐 그냥 또 계속 공부를 하다가 또 다른 꿈이 생길 것 같다 이러면 그냥 그 한국처럼 그냥 서울대 뭐 연세대 이런 걸 바라보는 것처럼 북경대 청와대 바라보고 공부하는 게 그냥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성은 학생 한 말씀. 일단 북경대, 칭화대라고 하면 중국의 인류 대학이잖아요. 중국 애들은 정말 성에서 1등 해야지 갈 수 있는 대학이고, 한국 사람들도 다 북경대, 칭화대 하면 다 아는 대학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대학을 선택할 때 조금 고민했던 점이 많긴 했었지만, 이게 안정적인 선택이지만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 대학교도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이러면 정말들 와 공부 잘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그 안에서도 정말 인재가 있는 반면에 대학을 가긴 갔는데 조금 정체 없이 조금 목표가 뚜렷하지 않은 아이들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자기 꿈이 정말로 방금 교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뭐 미술을 준비하는 거면 굳이 북경대, 칭화대를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뭐 미술 관련대에 갈 수 있는 것도 있고, 뭐 그렇게 목표가 뚜렷하면 굳이 저는 칭화대, 북경대를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 부분은 우리 저기 황진명 원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일단은 좀 확실하게 구분짓기 위해서 그 대학 여기 애매하게 조금 나와 있는 거 대학 선택 시 고려 사항인데 목적이 어디냐에 따라서 좀 틀려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학연수인 경우는 아까 학교 선택에서 지방 같은 경우도 어학연수가 목적이면은 지방에 있는 대학들도 상당히 환경적으로 그리고 교합적으로 잘 돼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북경도 많지만 어학연수가 목적이면 전 지방도 괜찮다라고 추천해 드릴 수가 있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본과 과정이나 석사 과정을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스카이가 있고 뭐 지방대학이 있고 이렇게 구분이 있듯이 영어권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가 있습니다. 여기도 소위 말하는 뭐 중국 명문대 뭐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뭐 북경대, 청와대, 인민대. 근데 이 외에
세계적으로 그 대학교 순위를 랭킹 매기면 상위권에 있는 대학들이 더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정법대라든가 천지연 뭐 남계대라든가 아니면 뭐 절강대라든가 뭐 복단대학이라든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건 이제 중국 학생들에 해당하는 거예요. 근데 유학생들이 다녔을 때 예를 들면 이게 어느 대학에 결국은 이게 대학교 선택이 부모님들이 또 연관 지으시는 게 나중에 이제 취업할 때랑 연관을 안 지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제 기업에서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까 이제 이런 것까지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주 쉬운 예로 이제 인민대하고 복단대만 비교를 하더라도 복단대가 훨씬 더 상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근데 인민대도 높지만 복단대가 훨씬 더 높아요. 그런데 사실 인민대 합격한 학생하고 지금 현재까지는 다 차후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복단대 합격 학생을 놓고 보면은 인민대 다니는 학생이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실력이 좋다라고 인정을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졸업 후에도 실질적으로 이제 이렇게 인정을 받는다라는 거는 일단 취업률도 현저하게 아직까지는 좀 틀리고 있고요. 근데 복단대가 제가 이제 복단대를 예를 들긴 했지만 복단대 그 유학생처에서 이 부분을 몇 년 전부터 인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험 범위라든가 난이도라든가 몇 년 전하고는 현저하게 틀려졌어요. 한 7, 8년 전만 해도 복단대는 오픈북이었습니다. 책을 펴놓고 시험을 쳤었어요. 지금은 범위 난이도 국대 이상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뽑는 숫자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적게 뽑고요.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학연수는 사실상 이제 아까 한국 학생들이 조금 적고 이제 공기도 좋고 비용도 좀 저렴한 곳으로 택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제 본과 과정은 아무래도 이제 좀 소위 말하는 중국 졸업 후에 인정받는 소위 이제 중국의 명문대학을 진학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목적으로 대부분 또 중국 유학을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부분 우리 장 대표님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부러 말하는 유니버시티, 그러니까 종합대학이 중개 성격이 없었어요. 우리 한국의 서울대학 그러면은 법대, 상대, 인문대, 사회대, 농대, 음대 별게 다 있잖아요. 중국은 북경대 안에 딱 있는 게 문과밖에 없어요, 문과. 우리가 말하는 종합대학이 아니에요. 청와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한국의 서울대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북경대, 청와대, 중앙음대, 중앙미대, 북경농업대 다 합쳐놓은 게 우리만 서울대학교라면. 그러니까 음악을 전공하는 애들은 북경을 가고 싶어도 음악과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학교 선택할 때 아까 아주 좋은 지적이 해주셨는데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내가 북경을 가자는 게 아니고 내가 뭘 전공할 것인가 그거를 먼저 찾아야 되고 중앙미대 같은 경우에는 미대로서는 전 세계 4대 미대라고 그러거든요. 전 세계 좋은 미대 4개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인정하든 전 세계에서 그렇게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교를 선택할 때는 우리 한국 학부모, 한국 학생들은 가장 고려하는 게 졸업 이후의 취업. 이게 신경 쓰이기 때문에 기업에서 학교를 어떻게 바라보는가는 무시할 수가 없어요. 나도 예를 들어 기업이 크다 그러면 인재를 뽑을 때 그 기준을 내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객관적으로 그렇게 하되 내가 예술적인 재능이 있어서 음대를 가야 되겠다, 미대를 가야 할 경우에는 그런 기준에서 탈피하고 그 다음에 아까 더 좋은 지적을 했지만 내가 지역 전문가가 되겠다. 어느 지역을 보니까 저 지역이 앞으로 굉장히 유망한 그런 발전 지역이다. 그럴 경우에 내가 그쪽으로 가는 거는 다른 사람이 모르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만의 선택이죠. 그런 선택을 할 때는 자기의 특성을 잘 고려해야 되고 자기 목적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대학을 다니고 있는 입장이나 대학을 보내야 될 입장이나 또 대학을 졸업하는 입장이나 좋은 대학, 흔히 말하는 좋은 대학은 누가 봐도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공부도 안 하고 목적도 없는 학생이 그거 가면은 아까 얘기했죠. 대학교 가보니까 제가 어떻게 우리 학교 왔지? 그거는 시험 잘 보는 기술이 있는 애들이 온 거지 공부 잘하고는 아니거든. 사실 그런 것도 많이 가르치잖아. 그래서 그렇죠. 그게 저희 또 노하우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 부분 우리 이제 당사자이신 우리 지은정 어머님께서 한 말씀, 지금 아드님 예를 들어 대학 선택을 할 경우에 고려사항. 다 앞에서 말씀하셔가지고 저는 드릴 말씀은 없고요. 결국에 대학이라는 게 이제
대학의 앞에 어떤 대학, 그 대학의 이름이 아이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성격을 가진 아이들도 있고요. 그 대학 이름과 상관없이 자기 가는 길이 정해진 아이들도 있는 것 같아요. 크게 봤을 때는. 그러니까는 이제 일단은 그게 구분이 돼야 되고, 이러거나 저러거나 공부를 잘하면 저는 역량이 되면 배울 게 많은 학교에 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같은 돈을 들였을 때. 근데 지금 이제 한국이란 나라에서 바라볼 때는 워낙 이 학벌에 대한 프리미엄을 많이 놓고 보는 나라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홍콩대 같은 데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대학을 못 가서 홍콩 대학을 간다고 생각했죠. 지금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지만, 홍콩대나 홍콩 가기대는 배울 게 없는 대학이 아닙니다. 가보면 배울 게 너무 많은 대학이죠. 너무 우수한 아이들이 많고. 근데 그걸 우리 특수한 상황에서 바라봤을 때 잘못 해석하면 아이들이 그걸 잘못 받아들이는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쨌든 앞에 그 두 글자, 그 어떤 대학, 그걸 굉장히 많이 차이를 두고 보는 나라이기 때문에 저는 실력이 되면 좋은 대학 가는 거 좋은 것 같고요. 그렇지만 굳이 아이 색깔이 분명한데 나는 공부에 별 뜻이 많이 없는데 그걸 뭐 부모나 학교가 막 민다고 해서 그 아이 인생이 크게 달라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 그걸 그렇게 객관적으로 바라보기가 참고 기다리기가 답답해서 그렇죠. 근데 주변에서 막 밀어서 학생이 견뎌서 가면 좋은 건가요? 어떤 건가요? 어? 우리 성훈이 학생은 어때요? 그렇게 밀어서까지 대학을 가야 되는 거면 과연 그 학생이 대학에 들어가서 잘 적응할 수 있을지도 조금 의문이 들어요. 뭐 만약에 아이가 미술을 하고 싶거나 음악을 하고 싶은데 부모님이 그걸 원하지 않아서 공부로 밀어붙였다. 그러면 대학에 들어가서 이미 성인인데 그 아이가 열심히 학교 수업을 따라갈까요? 자기가 원하는 거를 나중에서라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중국 대학 선택 시 고려사항은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당사자인 본인의 그 취향과 본인의 그 의사를 존중을 해서 그 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그거를 다음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단 이름이 있는 곳의 학교를 위주로 그 선택을 하는 부분이 맞다라고 하는 쪽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